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무관심 속에 훼손되거나 방치된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 생가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예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짚어봅니다. 춘천시가 과징금을 체납한 춘천시민버스에 보조금까지 지급해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버스업체가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보조금 지급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원주시가 캠프롱 부지 정화를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일부 독립운동 유적지가 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 의사의 생가토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 외벽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균열이 생긴 문을 열자 먼지가 가득 쌓인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자 안사람 의병가 등을 지어 의병 활동을 독려한 윤희순 의사의 생가입니다. 그동안 윤희순 의사의 후손들이 자비를 들여 보존 관리를 해왔지만 낡고 부담이 커지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생 등 수백여 명이 매년 이곳을 방문해 애국정신을 기리는 만큼 지자체에 문화재 지정과 관리 보호를 요청했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복원을 하든지 뭐 어떻게 건쳐서 이렇게 와서 학생들이나 누가 이렇게 와도 뭐지 이렇게 교육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다 쓰러질 갈라 그러고 다 망가져 가는데 이거를 저도 뭐 어떻게 할지 뭐 감당이 안 되네요. 그나마 2013년에 광복회 강원도지회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생가터협회 의적비와 노래비 등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관리는 후손들의 몫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윤희순 의사 기념관도 설립하려고 벌써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부터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쏙 들어갔고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는 거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역사인식이 바로잡히지 않아서 후대들이 과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서 이렇게 투신하실 분들이 있을까? 목숨을 바쳐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업적에 대한 평가나 예우는 고사하고 동상마저도 엉뚱한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 의사의 동상은 생가터와도 25km 이상 떨어져 있는 춘천시립 청소년 도서관 주차장의 뒤편에 외로이 서 있습니다. 춘천시도 지난해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모제를 개최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진척이나 성과가 없습니다. 생일이니까 저희 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재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거는 추모사 그거밖에 없어요.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윤희순 의사.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흔적들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도내 보훈시설 관리 실태를 리포트로 보고 오셨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예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맘때쯤이면 참전 유공자와 유족 등 이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가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또 5.18 민주유공자 등 이런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을 국가보훈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외에 지자체로부터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다른 건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건 모두가 똑같은데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대우가 다른 것 아니냐라면서 매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주하는 곳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는 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원도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 강원도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을 살펴보면요. 이 홍천과 하천, 평창, 삼척, 인제 등 5곳이 매달 20만 원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월과 정선, 철원, 고성은 15만 원, 그리고 태백시가 12만 원을 지급하고요. 또 원주와 춘천, 강릉 등 이 8곳은 1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곳은 20만 원,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10만 원, 이렇게 지역 간 편차가 2배까지 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강원도 내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2배 가까이 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훈 수당이 적은 지역의 경우는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이 수당을 전액 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자체마다 살림살이 규모가 다르고 또 이 지원해야 하는 보훈 대상자 수가 다른 건데요. 이 평창 같은 경우는 국가 보훈 대상자와 이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이 보훈 수당을 올해부터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 평창군은 이를 위해서 이 올해 총 예산 14억 4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급 대상자가 560여 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나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원하는 이 원주시는 보훈 대상자만 3,7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44억 원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5만 원만 올려도 연간 20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수당과 관련된 논란이 매년 있긴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욱 국회의원이 2년 전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감 자료를 받아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보훈 수당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국 지자체 보훈 수당의 평균은 월 9만 8천 원입니다. 네. 충남 계룡시와 태안군이 월 2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당을 줬는데요. 이 지자체마다 수당이 모두 달라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지역의 유공자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지자체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국가보훈처 등 국가에서 지원이 적은 지자체 일부 예산을 보조하거나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수당 자체를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김병욱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일괄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거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20만 원 이상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행안부와 협의해서 지도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자체 고유 사무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서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훈수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것 외에도 보훈단체나 가족들을 위한 혜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상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보훈 대상자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런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참전 유공자들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네. 이 생존 참전 유공자에게는 이 대통령 명의의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이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등록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의 보훈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가운데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의 이들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은 김선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강원도민 대통합 평화 기원 행사가 오는 25일 철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6.25 전쟁 70주년이 생존 참전 용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10조 개임을 고려해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철원군 평화문화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추진위원회와 사단법인 평화한국, 강원도와 철원군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부 조찬기도회와 평화연합예배, 2부 공식 행사, 3부 기념공연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종전선언 기원문을 6.25 전쟁 최고의 격전지인 화살머리 고지에서 낭독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 사업을 여름 장마철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삼척 지역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는 221억 원가량입니다. 삼척시는 현재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76건은 완공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침수 지역인 원더급 신남마을과 근덕면 초곡마을의 항구 복구 사업도 이달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과징금이 체납된 사실도 모른 채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지난달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해당 버스업체는 체납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 의회도 관련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춘천시민버스에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1억 4,340만 원. 취재가 이뤄질 당시인 지난달 21일까지 시민버스가 춘천시에 납부한 과징금은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춘천시는 이 같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버스에 보조금 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체납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인 지난달 27일 춘천 시민버스가 체납한 7천여만 원을 포함해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갚았으니까 뭐 이제는 체납에 없으니까 이제 27일 날 냈대요. 1억 4,300. 그러니까 아직 요번에 오는 것까지도 진서 아마 다 있던 정리한 것 같아요. 춘천시는 춘천 시민버스가 보조금 지급 규정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시민버스가 또다시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단독 보도로 춘천시 보조금 지급의 허점이 확인되면서 춘천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지방세와 세액 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과 지급을 안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각 단체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건부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강제 조항으로서가 없다는 그거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어떤 문구를 가지고 지금 근데 여태까지 거기에 적용됐던 보조금 단체는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다 체납 시에는 지급이 안 됐었는데 지금 버스만 어떻게 보면 유독 혜택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또 그 강제성을 좀 더 둘 수 있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재 분기별로 진행되는 보조금 지급 결정 심의도 모든 보조금 지급 전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춘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부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춘천 옛 캠프 페이지의 부실 정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미군 주둔기지였던 원주시가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환된 캠프롱 부지 활용에 대한 방향성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캠프롱 내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에 대해 국방부에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기지 부실 환경 정화 문제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과정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도내 또 다른 미군 주둔지였던 원주시가 처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원주시는 다만 기지 용도로 미뤄 춘천 캠프페이지와 달리 캠프롱은 기름 유출 등 오염 범위와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밀 조사에 따라 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은 즉시 개방해 시민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프롱에서는 특별히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시민단체랑 함께 캠프롱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원주시는 기지 내 기존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남겨 상징성을 띤 시민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허름한 막사의 외형을 유지한 채 예술작가 입주를 통한 전시장으로 꾸미고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벙커 등의 시설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정부 공모에 참여한 국립과학관과 역사박물관 등까지 포함하면 캠프롱 내 공원 규모만 10만 평에 달할 것이란 구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콘셉트 막사서부터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토양 오염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그냥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시민의 캠프롱을 개방하는 캠프 2020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군 기지 내 각 공간에서 토크 콘서트와 시민 공연, 문화 포럼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척에 두고도 가보지 못했던 엄연한 원주의 땅 캠프롱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의혹과 관련해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이통정연합회 등 6개 단체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 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부지 오염에 관한 전수조사와 부실정화 책임 인정, 정화작업 재실 시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반환 미군 기지에 대한 토양오염 재조사와 오염 정화가 완료된 부지에 대한 검증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와 LG헬로비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 지역 소상공인 응원 광고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장성 광업소가 있는 태백시 장성동 코스빈 카페 응원 광고를 제작해 LG헬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했습니다. 이번 광고는 30초 광고로 LG헬로비전 강원도 전 지역 방송망과 SNS 계정을 통해 매일 15회 이상 송출될 예정입니다. 대한석탄공사는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원주시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역학조사 등에 적극적인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등도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1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금요일은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장기간 야외 활동은 각종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되도록 그늘진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의 경우 태백은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